중앙의 흰문을 열어보았다. 화장실이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다. 다시 닫아두었다. 벽걸이형 에어컨이 달려있다. 오래전에 작동을 멈춘 듯 먼지가 두텁게 쌓여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춘 채였다. TV 전원을 켜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천장에서 불이 뚝뚝 떨어지네.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양동이 안으로 떨어진다. 세워진 철제 침대가 누우면서 바닥의 통로를 막았다. 고정되거나 한 건 아니지만 무게로 봐서 쉽게 들어올리긴 어렵겠습니다. 3층은 볼만큼 봤잖아. 지금 내려갈 이유가 없지. 지금 4층인데 점점 층수가 올라가네요. 자루에 곳곳이 썩어 문드러진 대걸레다. 테이블 위에는 잡동사니만 올라가 있다. 벽장문을 열고 안을 살폈다. 아무 소득도 없었다. 들어온 문은 닫는 게 신사의 매너지. 모야 선배가 문고리를 당겼다. 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아래층과 비슷한 구조의 긴 복도가 나타났다. 여긴 마치 돌아온 것 같군. 순간 모야 선배가 일행의 얼굴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모야 선배, 잠깐 사이를 봤구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싱글대며 등을 툭툭 쳤다. 4층 복도. 아, 여기... 아까 형사들이 여기부터 시작했나보네. 402호라고 새겨진 낡은 철문이 파손되어 있다. 문틈을 벌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대화. 모야 선배가 말없이 현진씨 뒤를 쫓아다녔다. 뭔가요? 잠깐 이야기나 할까 해서만요. 선배가 살짝 윙크를 날리자 그녀가 몸을 떨었다. 자, 또 신문 시작했습니다. 맨 위에부터 하겠습니다. 백건영과 동창이었다지. 죽은 백건영과는 동창이었다지. 모야 선배는 건영씨의 이야기를 불쑥 꺼냈다. 네, 어디에 동창이었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의 질문에 현진씨는 흠칫 몸을 움츠렸다. 그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아는 건 아니에요. 전학을 가서 그쪽이 아니면 백건영이 둘 다 동시에 전학 가는 것도 있나? 이상하군. 학교 명은 어떻게 되지? 그런 것까지 다 알려줘야 돼요? 기억이 안 나요? 현진씨가 언성을 높이자 저쪽에 지은씨가 놀란 얼굴을 했다. 뭘 성질까지 내고. 이건 여기까지만 하지. 그의 죽음에 대한 감상. 백건영은 아래층에서 죽었다지. 감상은 어땠나? 모야 선배의 질문에 현지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었다.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감상을 묻는 거야. 동창이 가서 슬프던가? 아니면 혹시 안도? 공포? 무엇을 느꼈는지 말해보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 말 많이 듣다네. 무서웠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것뿐? 당연하죠. 모야 선배의 계속된 도발에 그녀가 언성을 높였다. 좀 더 다양한 감정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영 재미가 없구만. 재미? 현진씨는 질렸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유태현 순경에게 이렇게 찰싹 붙어다니나? 그 말에 놀라 옆으로 한 발짝 움직였다. 그러고 보니 현진씨는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건 태연씨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옆에 직급도 높고 고봉도 높은 위트까지 넘치는 하무여 형사가 있는데 그쪽은 신용이 가질 않아요. 이거 실망이군. 하지만 아쉽게도 유순경에게는 조강지처가 있다네.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는 그런 게... 기어들기는 모야 선배가 나의 말을 끊었다. 믿음직한 사람의 곁에 있는다. 잘 알겠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 잘 했네. 모야 선배는 손을 탁탁 털었다. 현진씨는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서현지 신문 결과. 신뢰 신문. 서랍 안에서 두꺼운 고무장갑을 찾았다. 누군가 놓고 갔나? 쓸만해 보이는군.
고무장갑이라 또 어딘가 전기구이가 되는 걸 막아주겠네요. 다음 방. 문이 부서져 있다. 뭐야 선배, 여기는 원래부터 이랬습니까? 아무렴 나같이 가냘픈 중년이 이래 놓겠나? 분명히 혓바닥으로 부셔 놓았을 테지. 안승범이 빈정거렸다.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다. 403호 대화. 한무열 민지은. 모의 선배가 지은이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지은 씨는 머리 위에 물음표 같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나? 모의 선배의 질문에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예? 전 뭔가를 한 기억도 없는데. 그렇다면 행정착오란 말인가? 병무청 실수로 군대를 2번 가는 남자처럼? 비유가 이상한데? 지은 씨는 잠시 생각하다 외려졌다. 그 사람은 저에게 기억하지 못하는 게 더 나쁘다고 했어요. 과거에 무언가 한 적은 없나? 껌을 좀 씹었다던지. 아니요. 바로 살아보겠다고 항상 노력해왔는데. 바로 살아보겠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무언가를 잘못했나?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죠. 행복 좋지. 불행을 겪었다는 의미로 들어도 되겠나? 괜찮다면 이 아저씨에게 털어놓아 보게나. 이 일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여기 유태현 순경이 판단할 거야. 갑자기 나를 언급해서 깜짝 놀랐다. 뻔한 줄거리예요. 본모님이 이혼했어요. 엄마는 힘들게 살다 다단계나 종교 권유에 빠져들었어요. 그런 성격 아시잖아요. 남에게 휘둘리고 제멋대로 의지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어렸을 적은 거의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전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지은씨가 갑자기 작게 느껴졌다. 결국 보다 못한 아빠가 절 데리고 갔고 엄마는 그 이후로 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참지 못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어렸을 적이라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할 정도로 기억이 없네요. 어쩌면 일부러 잊으려 해서일지도. 그렇군. 알겠네. 그녀가 거짓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 재주가 많다고 하던데. 어디서 배웠나? 재주요? 그래. 장치를 알아본다던가 공부를 사용하다던가. 아, 이런저런 일 많이 해봐서요. 그녀는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 중에는 내가 처음 듣는 일도 있었다. 대단하군. 왜 그렇게 다양한 일을...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어렸을 적 엄마에게 휘둘렸던 반작용일지도요. 진씨는 잠시 생각하는 얼굴을 했다. 두통이 있다던데 괜찮나? 지금도 아프지만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니에요. 말하던 그녀가 갑자기 손바닥을 마주댔다. 생각해보니 그런 기억이 떠올라요. 어떤 기억? 모의 선배는 그녀에게 다가섰다. 어떤 꼬마가 와서 저에게 물어봐요. 무엇을? 이름?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이 기억이 떠오르면서 두통도 같이 왔어요. 그녀는 한쪽 이마를 짚었다. 언제였을까? 어디서였을까? 그런 기억이 나지 않지만 원래 없었던 일일 수도 있고. 이 정도까지 지은 양은 친절해서 좋단 말이야.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나요? 썩 괜찮았네. 예쁘기도 하지. 그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유순경 자네도 내게 좀 더 친절해지게. 전 이미 충분히 친절합니다. 제 입으로 그런 말이나 하고. 예전에는 귀여운 맛이 있었는데. 선배는 뒤통수를 긁적였다. 민지은 신문 결과.
공고함에 뭐가 들었군. 모야 선배가 꺼내든 것은 낯선 도구였다. 이게 뭘까요? 이건 크랭크를 돌리는 핸들이에요. 와, 이런 것까지 알아, 여자가? 그렇지. 지은 양은 박식하구만. 좀 배우게나. 크랭크의 핸들이라고 하셔도 무슨 소린지. 자전거 페달을 생각해보세요. 거기는 여자가 뭐 이런 걸 다 꿰고 있어. 여자는 알면 안 되나? 안승범은 머쓱하게 서서 딴청을 피웠다. 다시 말해서 축을 청해서 회전시키는 데 쓰는 도구라고요. 이거 표정 봐라. 딱 모르겠다는 얼굴이네. 일단 챙겨두면 쓸 데가 있겠죠?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 현진씨가 나서서 도구를 받아들였다. 응? 현진 언니, 왜 그래요? 저기 뭔가 빠져나와 있어. 현진씨가 가리키는 쪽을 가보았다. 팩트맨 카드가 빠져나와 있었다. 404호 카드키군요. 현진씨가 찾으셨어요.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는 거기는 뭘 찾았나? 멀때같이 커서는 눈 떴다 뭐했어? 아, 설마 비타민 부족으로 야맹증이라면 사과함세. 당신 친구 없지? 안승범 군은 앞으로 감방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겠지. 부럽구만. 불을 적당히 떼어놓고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갔다. 자, 이번엔 카드키를 사용해서 404호 카드키를 리더 슬롯에 꽂았다. 띵! 문은 잠금장치가 풀렸다. 카드를 다시 뽑아냈다. 타킷의 모포가 덮인 침대다. 모포를 들추고 조사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대화, 화무열, 안승범. 모의 선배가 안승범의 어깨를 툭툭 쳤다. 뭐야? 인생의 선배와 정다운 인생담을 논해보시게. 필요 없어. 선배는 지나치려는 그의 다친 팔을 철썩 때렸다. 아, 무슨 짓이야? 인생담, 오케이? 무슨 개수작인지 몰라도 뭐길래 그래? 왜 사람을 해쳤나? 무슨 짓을 했는지 들었어. 하지만 더 궁금한 것은 이유라네. 왜 사람을 해쳤나? 여기가 취조실도 아닌데. 대답할 생각은 없어? 편안하던가? 뭐? 뭔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질렀던 것 아닌가? 해소가 되었느냐 이 말이야? 유도하려고 들지마. 행위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는 스타일은 아닌 듯한데. 그래, 괴로워서 했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처음에는 여유를 가정했던 안승범의 가면이 벗겨져 간다. 뭐야 선배? 알고 있으니 너무 쫄지 마 이게. 여기 나가면 죗값을 치러야겠지. 조조하겠지만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자신이 삶에 대해서 계속 헛소리만 짓거리더니 갑자기 훈계야? 안승범은 인상을 찌푸린 채 씩씩거렸다. 여기 익숙한 얼굴은 없나? 혹시 이들 중에 낯익은 얼굴은 없나? 선배의 말에 안승범은 어리둥절했다. 뭐? 그런 사람은 없어. 뭐야 선배, 이자는 제가 줬던? 알고 있어. 그래도 물어보는 거야. 한 명씩 찍어볼까? 저기 민지은 양은 어떤가? 모르는 얼굴이야. 그럼 저쪽에 서현진 양은? 모른다고 했어. 그럼 죽은 백건영이란 자는? 몰라.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가? 백같은 형사 나부랭이를 알게 뭐야? 모르는 것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없겠구만. 모여 선배는 혀를 찼다. 이 장소는 처음인가? 모여 선배의 말에 안승범은 고개를 들었다. 설마 당신 날 뭐라도 되는 사람으로 의심하는 거야? 뭐니 해도 전과자는 자네뿐이잖아. 범죄자 양반.
기회가 생기면 당신 뒤부터 치겠어. 그런 협박으로 자신의 인생을 더욱 걱정짓지 마시고 말해봐. 여긴 처음인가? 완전 처음 보다고. 영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만 늘어놓는 친구로군. 모의 선배는 뒤통수를 긁었다. 뺀질하게 생겨서 영양가 없는 말만 늘어놓고 말이야. 그쪽 질문이 양 엉망이었어. 내가 예의 없는 어린 것들에게 좀 약하다네. 안순범은 툴툴거리며 선배에게서 떨어졌다. 출입구 옆에 문을 열었다. 잠깐만요.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어요. 새 것으로 보이는 나사못들을 발견했다. 새 것인 것을 보면 일부러 놓아둔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놓고 갈 순 없지. 나사못을 주머니 안에 챙겼다. 흥수납장 아래의 작은 서랍을 열어봤다. 401호 카드키로군요. 401이라고 쓰여진 작은 카드를 얻었다. 각 방마다 한 장씩 일일이 찾아보란 뜻일까요? 물론이지. 이 친구가 이렇게 노가다 시키기를 즐긴다네. 지켜보던 안순범이 낮은 한숨을 쉬었다. 찬장 안은 비었다. 여기도 있나? 책장 아래의 서랍을 열었다. 작은 카드키를 발견했다. 또 카드키. 306호의 카드키였다. 벌써 지나온 방인데 빨리도 나타나시네. 306호. 다시 나가고. 못 나가네. 좀 더 살펴봐라. 기름때가 낀 렌즈 후드는 작동하지 않았다. 뭐가 있을까?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작은 열쇠 구멍이 있어요. 이 카드키를 여기다가 카드 슬롯에 카드키를 꽂았다. 방 한쪽의 수납장 안에서 거친 노이즈음이 들렸다. 이게 무슨 소리죠? 저 안쪽에 TV가 들었나 보군. 카드키를 꽂으면서 켜졌어. 시끄러우니 다시 빼겠습니다. 카드키를 도로 뽑으려 했지만 빠지지 않았다. 어쩔 수 없어.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알지? 알긴 뭘 알아. 다시 나갈 수 있나? 방을 충분히 살펴보고 나가는 게 좋겠다. 노이즈음은 이 안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열어보고 싶은데. 이쪽을 보세요. 여기 작은 열쇠 구멍이 있어요. 이걸 열어야겠어요. 고개를 끄덕였다. 404호 열쇠. 404 태그가 붙은 열쇠를 꽂았다. 딱 맞습니다. 열렸다. 안에 있던 것은 TV였다. 그래도 가드키로 TV를 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군. 화면도 안 나오는데 무슨 소용이죠? 어두운 아가씨는 역시 사고방식도 부정적이구만. 시끄러운 TV를 껐다. 가드키와 TV. 여기 이만하면 다 본 것 같지 않아요? 가드키도 얻었으니까 나가보자고. 그래요. 401호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다들 이렇게 H 단결하니 얼마나 좋아. 자, 그럼 401호로 가보자고. 모야 선배는 내 어깨를 세게 두들겼다. 그거 참 시끄럽네. 다시 꺼버리네. 안순범은 TV를 꺼버렸다. 다음 방으로. 기계실이라는 명패가 붙어있다. 손잡이 부분이 번호를 누르는 점시가 걸려있다. 그놈 스타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이 던져놓진 않았을 거야. 믿고 찾아보자고. 마치 친구라도 되는 듯한 말투네요. 아가씨, 오래 사귄 놈이나 오래 싸운 놈이나 서로를 알기는 마찬가지라네.
그의 말에 지은씨는 입을 다물었다. 안방. 교정실이라고 쓰여있는 문으로 들어왔다. 여긴 대체? 방 안의 모습에 몸을 엎치렸다. 여기가 내가 머물렀던 스위트룸이지. 어때? 단란해 보이나? 새로 된 갈고리와 톱니, 침대의 핏자국, 그냥 보기에도 살풍경하기 짝이었다. 뭐야 선배? 괜찮으신 건가요? 지내보면 있을만하다네. 말과는 달리 그의 충혈된 눈에서는 피로감이 역력했다. 이 안에는 곳곳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 경고하는데 아무거나 함부로 만지지 말게. 일행은 긴장된 얼굴로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대화. 지난 시간들. 잘 지냈나? 모의 선배가 옆에 섰다. 선배도 바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반액 쇼핑몰 사기가 극성이라 말이야. 그 덕에 이제 마우스도 바로 잡고 쓴다네. 좌천되어 사이버 수사대로 밀려났지만 한동안은 마우스를 거꾸로 잡고 일하던 후다. 다행이네요. 성혜진의 일은 유감이네. 정황뿐이고 증거가 불충분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지난 사건이 유력한 공범으로 밝혀졌던 혜진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막대한 돈이 오갔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곧 무마되어 소식마저 끊겼다. 그 이후로는 나와 모여 선배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었다. 조만간 다시 만날지도 모르지. 찡그리던 모여 선배가 다시 입을 열었다. 승아는 잘 있는가? 승아 양은 어떤가? 좀 나아졌나? 모여 선배는 승아의 안부를 물었다. 네, 여러가지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종종 찾아가셨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관계자에게서 말씨가 나쁜 중년에 형사가 종종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 병원은 면회자 신상까지 비주알 고주알 떠벌리나? 그는 뒤통수를 벅벅 긁었다. 그저 경과가 궁금했을 뿐이라네. 이대로 치료하면 조만간 퇴원도 가능하다더군요. 다행이군. 모의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눈을 했다. 그가 던진 말은 다시 그와 마주할 수 있는가? 다시 허강민을 마주할 수 있겠나? 이미 모든 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좋은 각오군. 그럼 하나 명심해두게. 모의 선배는 내 어깨를 붙잡았다.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것. 남의 말에 행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네.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도 그럼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군. 그 각오 부분에 힘을 주어 말했다. 나를 신용하고 있는가? 날 아직 신용하고 있나? 무여 선배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다. 지난 사건에서 나는 무여 선배와의 시점 차이를 통감했다.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와 승아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교직 안에서 붕 떠있는 그를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전처럼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군. 선배는 싱긋 웃었다. 유태형 순격. 자네는 너무 물렁해. 좀 더 냉정한 눈을 가지게. 지금 이 상황을 직이라는 말씀이라면 전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지. 뭐 자네 안에 굳은 신념이 있다면야 그걸 고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야기가 길었군. 그동안 범죄자가 흉계를 꾸몄을지도 모르니 조심하게. 아무것도 안 생각했거든? 무슨 얘기를 나눈 거예요? 아, 대단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진씨는 모여 선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실없는 소리만 하던 사람이 방금은 꽤 쓸쓸해 보이는가 싶어서 나는 말없이 땅을 보았다. 유태현 2년. 왼손으로 배전반을 만지면 엔딩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배전반에 다가서자 모여 선배가 어깨를 잡았다. 조심하라고! 이 안 곳곳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 선배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잠깐! 배전반 안에 흐르던 강력한 전기가 몸에 흘러들었다. 뭐라 외치려 했지만 뒤틀린 입에서는 거품만 새어나온다. 소리치는 모여 선배의 얼굴이 흐릿해지더니 본 모든 감각이 사라져버렸다. 배드엔딩 전기구이 3
힌트, 전기 안정 수칙을 준수한다. 일단 전기가 흐르니 장갑을 끼고 고무 장갑을 끼고 조심스레 배전반 안에 다가섰다. 배전반의 문을 열고 안을 살폈다. 안쪽에 카드 슬롯이 붙어 있었다. 카드 슬롯이라 401호 카드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른 용도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요 키를 이것도 아니네. 벽에 있는 버튼을 눌러봤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살펴봤지만 비어있었다. 철제로 된 2층짜리 선반이다. 살펴봤지만 비어있었다. 현장의 갈고리에 길고 넓은 천이 걸려있다. 상당히 튼튼해 보인다. 썩은 물이 담긴 양동이다. 기분 나빠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다.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다. 뚫린 스피커에서 전기가 튀고 있다. 천장에 쇠로 된 갈고리들이 매달려 있다. 자, 다음 401호를 가보겠습니다. 406호, 406호. 다음 401호를 가보겠습니다. 401호 카드키를 리더 슬롯에 꽂았다. 문의 잠금 장치가 풀렸다. 카드를 다시 뽑아냈다. 앞서가던 모의 선배가 휘청였다. 괜찮으세요? 약간 어지럽군. 대단한 건 아니야. 그는 부축을 마다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 사건에서 쓰러졌던 그를 떠올렸다. 혼자 있던 동안 체력이 떨어졌으리라.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401호. 침대 위에 깔린 이불을 걷어냈다. 둥글게 엮인 실뭉치를 발견했다. 약하고 짧아서 크게 쓰임새는 없어 보입니다만 화장실 벽에 알 수 없는 표식들이 있다. 이게 뭘까요? 타일 벽에 붉은 선이 그어져 있다. 이 선 주변에 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 하나, 둘, 8, 구멍은 8개. 자세히 보니 구멍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칠해져 있었다. 젊은 친구들의 열띤 토론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구만. 백도 생각 좀 해. 그녀는 평소에도 생각이 많다. 타일, 선, 구멍. 그 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뛰어들며 둘의 말을 잘랐다. 401호 카드키를 다시 한번 꽂아보고 카드 슬롯에 카드키를 꽂았다. 방 한쪽에 있던 TV가 켜졌다. 여기도 쓸모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군요. TV 전원을 껐다. 수납장 아래의 서랍을 열어본다. 서랍 안에서 충전 단자를 찾았다. 이 장치는 낯이 익다. 지하 1층의 목욕탕 카운터에서 보았던 그것이다. 3층에서 전구장치를 본 기억을 떠올렸다. 305의 전구장치에 사용하는 것 같군요. 그럼 3층에 내려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층에 내려가 봐야 되는 거야? 이래놓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4층 조사가 충분히 끝난 뒤에 생각해보죠. 책장 아래의 서랍을 열었다. 교정실이라고 쓰인 카드키를 발견했다. 405호로군. 교정실 카드키. 저장하는 벽이 있었다. 가스레인지 후드는 동작하지 않았다. 다시 나가야 되나? 왠지 여기다가 왠지 이 벽에 아까 얻은 못을 꽂는 것 같아. 못을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주머니에서 8개의 나사못을 꺼냈다. 구멍은 8개, 나사못도 8개입니다. 얼추 크기도 맞군요. 나사못을 구멍에 대고 끼워보았다. 나사못이 작아 잘 들어가지 않는다. 작다 보니 잘 미끄러지는군요. 맨손으로 해선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달리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야. 드라이버가 있다고 해도 나사 머리에 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미끄러지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면 되겠지.
안 그런가? 미끄러지지 않을 방법은 장갑. 다시 한번. 고무 장갑을 끼고 나사못 머리를 잡았다. 불편하긴 하지만 미끄러지지는 않겠죠? 8개의 나사못을 각각의 구멍에 꽂았다. 꽂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젠 뭘 하지? 글쎄요. 하지만 8개의 구멍과 나사못을 준비한 건 의도가 있을 겁니다. 여러 시도를 하다 보면 뜻을 알 수 있으리라. 회의, 나사못과 털실. 나사못을 벽에 박았다. 털실을 얻었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이걸 이용해서 무언가 할 게 없을까요? 나사못을 묶어 본다던지. 갸웃거리던 안승범이 말했다. 묶는다? 몰라요. 먹인 질러 먹어야지. 들뜨기가 재밌긴 하지. 그런 게 아니라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점끼리 선을 그어 관계를 알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 잘 아네. 만지작거리던 실뭉치를 내려다보았다. 나사못을 실로 감는다라. 혈뭉치를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결국 실뜨기인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의도를 모르니 여러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연결할 셈인가요? 붉은 선을 중심으로 구멍들이 모여있으니 주위를 둘러보면 구멍마다 색이 있으니 같은 색끼리 연결하는 건 어때? 하지만 언니, 그러려면 실을 끊어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묶어서 이으면 되지. 뭐가 걱정인가? 나사못 주위를 빙 두른다. 끊어서 같은 색끼리 연결한다. 일단 끊어서 같은 색끼리 연결한다. 그럼 실을 끊어서 동일 색끼리 이어보겠습니다. 같은 선끼리 서로 교차하는 형태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고. 다시 한번 살펴보죠. 실을 엮은 곳을 다시 살펴보았다. 붉은 선 중심으로 실이 X자 모양으로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 혹시 교차점에 있는 타일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타일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틈새가 너무 좁았다. 여자분들은 손이 작지만 힘이 부족하고 좁은 틈을 파고 들어 떼어내는 수밖에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 도구가 하나 있죠. 요거 가지고 급속 자에 펴진 반대쪽을 타일 틈에 끼웠다. 세차게 긋자 타일이 떨어져 나갔다. 타일 뒤에는 붉은색 테두리에 깊은 구멍이 나 있다. 타일 뒤에는 붉은색 테두리에 깊은 구멍이 나 있었다. 구멍 안을 살펴보던 지은씨가 일어났다. 안에 뭔가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붉은색 구멍. 자, 한 번 더. 세차게 긋자 타일이 떨어져 나갔다. 여기서는 푸른색 테두리에 구멍을 발견했다. 구멍이 2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안승범이 다친 팔을 잡은 채 돌아봤다. 두 사람 팔은 좀 어때? 전 안승범처럼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에요. 이름을 막 불러? 어쨌건 이쪽은 좀 부었어. 팔이 팔꿈치 위부터 부어있는 상태다. 노욕을 시키지 못해 새삼 아쉽군. 원하면 그쪽에겐 온 힘을 다해줄 수 있어. 두 사람은 마주보고 으르렁거렸다. 3층 카드키, 충전 단자를 찾았죠. 3층으로 돌아가 봐야 할까요? 내려가서 사용처를 찾아보죠.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모에 선배가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모에 선배! 맞은편에서 안승범을 보았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서 있다가 갑자기 왜 그래요?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일 겁니다. 그래, 젊은이들 앞에서 영 체면 안 서는군. 모에 선배가 몸을 약간 일으켰다. 완벽한 내게 있는 하나의 약점이 체력이지. 주둥이 체력은 따로 있나봐. 지은씨가 노려보자 안승범은 입을 다물었다. 미안하게 되었군. 그럼 좀 쉬었다 가는 게 어때요? 2층에 위험이 없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녀의 제안이 땅하긴 하지만 섣불리 동의할 수는 없었다. 돌이켜보면 멈추었을 때마다 살인이 일어났어. 만약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저도 머리가 아파서 잠시 눕고 싶어요.
함부로 흩어졌다간 백건영처럼 될 수도 있다고. 짜는 말에는 동감이에요. 현진 씨는 말을 마치고 모여 선배를 보았다. 하지만 저 형사와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지은이 너와도. 현진 언니, 전 유태현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야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저 친구 인자했다니까. 각자의 이야기가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이번에도 강행군은 무리였다. 두통이 심한 지은씨, 쉬고 싶지만 모여 선배를 기피하는 현진씨, 악화된 모여 선배. 이들이 각자 침대를 사용하려면 3개의 방으로 흩어져야 한다. 살풍경한 405와 3층 통로가 있는 406호를 제외하면 빈 방은 4개. 정리하죠. 두 분은 각자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계십시오. 저는 안승범 씨와 함께 모여 선배 곁에 있겠습니다. 뭐? 난 쉬면 안 돼? 혼자 두기엔 마음이 놓이지 않는군요. 교투되는 안승범 옆에서 현진 씨가 다가왔다. 제가 아까 말한 건 일단 모여 선배의 상태를 보고 기운을 차리시면 그때 방을 한 번씩 돌아보겠습니다. 현진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모여 선배를 부축하며 방에서 나갔다. 우린 402호로 갑니다. 안승범 씨, 이쪽으로. 알겠어. 현진 씨는 401호로, 지은 씨는 404호로 들어갔다. 화물, 쇠약. 침대 위를 대충 치우고 선배를 눕혔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약해져 있는 몸에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안승범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다. 그는 지난 사건들에서 총상과 클로로포름 중독을 겪었다. 내근직으로 옮긴 뒤에도 체력적 페널티는 계속 그를 괴롭혔을 것이다. 그렇게 잘 떠들더니 이 움직이는 데는 큰 힘이 안 들지. 모여 선배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모여 선배, 뭐야? 듣고 있었어? 걱정 말게. 끔찍한 들었으니까. 그는 몸을 반쯤 일으켜 벽에 기대었다. 젠장, 일단 이만큼이 한계군. 체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잠시만이라도 쉬는 게 좋겠어요. 그래, 어서 회복해서 조잘거리라고. 10분 정도 지났다는 것과 현진씨, 지은씨가 401호와 404호로 흩어졌음을 알렸다. 모여 선배 눈이 빛났다. 다시 출발하기 전에 한번 반드시 돌아보게. 네, 선배가 깨어나면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보고 있지. 선배는 턱으로 안승범을 가리켰다. 통을 풀어 선배에게 넘겼다. 누구부터 볼 생각인가? 글쎄요. 딱히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현진에게 먼저 가보게. 나에게 관심이 많아 보이더군. 그의 눈을 맞은 웃음을 등 뒤로 받으며 복도에 나왔다. 누구에게 먼저 가볼지 생각했다. 404호 민지은에게 간다. 민지은에게 가면 엔딩 하나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지은씨에게 먼저 가보기로 했다. 녹화하고 대답을 기다렸다. 누구세요? 접니다. 유태현 순경입니다. 장암장치가 풀리고 그녀가 문을 열었다. 모여 씨는 좀 어때요? 방금 정신이 드셨습니다. 다행이에요. 생각보다 약한 분이네요. 사정이 있어서요. 곧 일어나실 겁니다. 그나저나 두통은 좀 어떻습니까? 누워시니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지은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장소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의 의미가 글쎄요.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아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뭔가 떠올려 보려고 애를 쓰듯 했다. 다친 팔은 좀 어떻습니까? 지은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한쪽 팔을 들어 보였다. 세게 힘을 주진 못하지만 괜찮아요. 안승범은 어때요? 더 크게 다쳤을 텐데. 힘을 쓰기는 어렵겠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닌 듯 합니다. 다행이네요. 작게 미소 짓는 그녀를 보며 의구심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일까? 아무리 봐도 누구에게 깊은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녀가 떠올리지 못하는 기억의 단편이 과연 이런 상황에 빠질 만큼의 죄란 말인가? 그럼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이죠? 네, 좀 이따 봐요.
이제 현진 씨에게 가보자. 갑자기 등 뒤에서 공격당했다. 앞으로 넘어지듯 구르며 뒤를 돌아봤다. 어떻게 그렇다면 드디어 마지막 공격이 머리를 강타했다. 배드엔딩. 반갑지 않은 만남. 힌트. 한무열의 말대로 서현진부터 만난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서현진에게 간다. 현진 씨에게 먼저 가보기로 했다. 녹화하고 대답을 기다렸다. 누구세요? 접니다. 류태현 순경입니다. 잠금장치가 풀리고 그녀가 문을 열었다. 현진 씨가 침대 위에 앉았다.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편이 나을 텐데. 아니요. 혼자 있는 편이 더 나아요. 그녀는 낮게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그때 현진 씨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네? 만약 내가 정말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나를 바라보는 두 눈이 대답을 원하고 있다. 적당히 둘러대는 말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의문이야말로 나 역시 계속해서 답을 찾고 있는 것이기에. 미안해요. 괜한 걸 물어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괜찮으시다면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질렀다는 어떤 잘못이 무엇인지. 현진 씨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미안. 역시 말할 수 없어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다.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해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현진 씨는 내 앞을 지나쳐 문을 연다. 나가주세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방에서 나왔다. 나중에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서현진 보내. 이제 지은 씨에게 가보자. 404호의 문을 녹화했다. 류태현 순경입니다. 잠금장치가 풀리고 지은 씨가 문을 열었다. 무현 씨는 좀 어때요? 방금 접시를 드셨습니다. 다행이에요. 생각보다 약하신 분이네요. 사정이 있어서요. 곧 일어나실 겁니다. 그나저나 두통은 좀 어떻습니까? 누웠으니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지은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장소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의 의미가 글쎄요.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아요. 그냥 가늘게 뜨고 뭔가 떠올려 보려고 애쓰듯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뭔가 떠올려 보려고 애쓰는 듯 했다. 다친 팔은 좀 어떻습니까? 지은 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쪽 팔을 덜어 보였다. 세게 힘을 주진 못하지만 괜찮다. 멘트가 아까랑 똑같네. 스킵하고 보겠습니다. 왔군. 다들 잘 있던가? 네. 어느 정도 진정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군. 나만 일어나주면 되겠군. 언제까지 쉴 생각이야? 안선범이 거친 숨을 내뿜었다. 마음이 급하시군. 걱정 말라고. 곧 뛰다 못해 날아다닐 테니. 별일은 없으셨습니까? 별일, 이 친구가 위협이라도 했을까봐. 생각보다 말이 통하는 친구더군. 우리 꽤 죽이 맞는 것 같아.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모해 선배가 총을 다시 꺼냈다. 이건 자네가 다시 넣어두게. 권총 집에 단추를 채웠다. 선배는 책상을 짚으며 일어섰다. 시간 낭비는 그만하지. 괜찮습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생각해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불러와야 되겠지? 제가 아주 앞장서서 복도로 나갔다. 현진씨 출발합니다. 지은씨 밖으로 나오세요. 모여씨 일어나셨나봐요. 암 발팔하지. 세현진은? 깜빡 잠이 든 게 아닐까요? 다시 402로 앞에 섰다. 현진씨 나와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천천히 돌렸다. 잠겨있지 않았다. 현진 씨가 없어졌다.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 아까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복도로 뛰어나왔다. 현진 씨! 어디 있는 거야? 여긴 우리가 있던 방이다. 어둑한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전히 잠긴 문이다. 이리로 들어갔다면 우리가 모를 리 없다. 지인 씨가 있던 방이다. 지금 비어있고 유종실의 문 손잡이를 잡고 흠칫했다. 온기가 느껴진다. 여긴가요? 왜 가만히 서 있어? 한참 동안 출입이 없었을 텐데 손잡이가 따뜻합니다. 천천히 손잡이를 밀었다. 유종실의 침대에 기댄 현진 씨의 목에 핀천이 강하게 베어있다. 튀어나온 눈동자와 빼문 혀가 고통스러운 최후를 증명했다. 저도 모르게 무릎이 꿇렸다. 대체 어떻게든... 현진 언니, 방금 보고 왔다고 했잖아.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목을 짚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죽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언니! 지은 씨가 소리치며 흔들었지만 숨이 끊어진 현진 씨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도대체 누가? 내가 찾아갔을 때만 해도 그녀는 살아있었다. 나와서 지은 씨에게 갔다가 다시 무예 선배와 안승범에게 간 짧은 틈, 범행이 가능한 것은 그때뿐이다. 여기 번호가 써있네. 현진 씨의 시신 앞에 숫자 246과 적혀있다. 살펴보세. 네. 현진 씨의 시신을 조사해보았다. 사인은 명백한 교살이었다. 강력한 힘에 의해 목이 부러져 있었다. 보통 힘이 아니군요. 제대로 된 반항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예 선배는 목에 감긴 천을 조사했다. 이건 적의 천이군. 발굴에 걸려있던 천이다. 한쪽 끝이 깨끗하게 잘려있다. 중간 부분이 심하게 구겨져 있군요. 양손에 잡기엔 길어서 자른 걸까요? 다시 현진 씨 쪽을 보았다. 목에 감은 천이 매듭 없이 헐렁하게 걸쳐 있습니다. 살해 후에 다시 천을 풀었던 걸까요? 이해하기 힘들다. 미약한 온기가 남아있습니다. 역시 상황은 얼마 전에 발생했습니다. 건영 씨의 사건도 함께 떠올렸다. 그 역시 눈앞에서 짧은 틈에 살해당했었다. 오류의 누군가 호시탐탐 그를 엿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유티언 순경 어떤 순서대로 방을 확인했지? 401호의 현진 씨에게 먼저 간 뒤에 404호의 지은 씨를 보았습니다. 그 후에 바로 402호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 있으면서 특이한 걸 보진 못했나? 네, 다시 생각해보아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은 양은 저는 태연 씨가 왔다 간 뒤에 다시 문을 잠그고 앉아있었어요. 나 역시 안승봉과 함께 402호에 있었지. 그래, 이상한 점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아마 누군가 복도를 오갔다면 부서진 문틈으로 보았을 걸세. 그렇다면 아무도 복도를 다녀온 적이 없다는 이야기군요.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쳤다. 그럼 누구의 소행이란 말인가? 설마 이대로 우리 모두? 지은 씨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양팔을 감쌌다. 그래 보상당한 팔이 눈에 띄었다. 그들에게 천을 양쪽에서 잡고 목이 부러질 정도의 힘으로 당기는 일은 무리다. 두 사람을 방 한쪽에 앉히고 선배에게 다가갔다. 뭐야 선배? 뭔가 알아낸 게 있습니까? 그는 생각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다. 말했었지. 우린 항상 감시당하고 있네. 섣불리 발설한다면 우리 모두 안전하지 못해. 원하는 게 진실인가? 그렇다면 자네의 힘으로 알아내게. 나 역시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 움직이고 있으니. 그는 본 적 없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물어보도록 할까? 살인을 저지른 자가 외부인이라고 보나 아니면 내부인이라고 보나? 검문방 게임에서 자주 나오는 엔딩이죠. 사실은 내가 범인. 연이은 사망으로 분위기가 잔뜩 침체되었다. 이렇게 된 이상 나의 쥐뜯기인 핵심 코코 고급 유머로 빵 터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실 범인은 바로 접니다. 예상과 달리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다. 왜들 그래요? 방에 혼자 있는데 내 것이 아닌 방귀 냄새 맡은 사람처럼 만약을 위해 쟁여둔 클로징 개그까지 풀었지만 분위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자백했군. 에? 일어나라, 백건영. 살아있어. 모의 선배가 외치자 기계음과 함께 백건영이 나타났다. 어떻게 된 거죠? 오퍼레이터 설명을. 그러다 주현씨가 침대 위로 펄쩍 뛰어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 시즌 허다이수 요원이 불법 체류자로 밝혀져 추방한 뒤로 우리 조직은 인력 부족이 시달려왔습니다. 허다이수? 왠지 그리운 느낌이 드는 이름이다. 3D 협정으로 분류되어 채용 공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없던 지난 세월. 입사 2년 차인데도 저는 커플을 했었죠. 눈물을 훔치는 그녀가 조금 가엾어 보인다. 하지만 여기 닥터서와 만나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닥터서는 또 누구죠? 갑자기 죽어있던 현진씨가 벌떡 일어났다. 오예! 오메 깜짝이야. 그게 바로 나예요? 로봇 공학의 1인자 닥터서와 만나면서 인력 부족의 극적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구만요. 나도 모르게 사투리를 내뱉으면 나서는 찰나 총성이 울리며 눈앞에서 불꽃이 튀었다. 백건영이 지켜둔 손끝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후후, 이제 알겠나? 닥터서의 기술력과 사이버 수사대가 지각비를 걷어 모은 자복력이 만든 최강의 안드로이드 백건 제로를 소개하지. 백건영, 아니 백건 제로는 기계적인 미소를 지었다. 힘세고 좋은 아침. 만일 내게 이름을 물어본다면 나는 모의 선배가 백건영 제로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사실 언어 중추 쪽은 미완성이지. 하지만 전축 기능이 있다네. 그런 게 왜 필요해? 소리치다 문득 의문이 떠올랐다. 지은씨는 오퍼레이터, 현진씨는 닥터. 그럼 저기 안승범은 뭐지? 저 친구 그냥 얼굴 마담이네. 자금을 위해 매달 발행하는 월간 컴퓨터 수사의 전속 범죄자 모델이지. 인생 뭐 있어? 팽팽할 때 긁어 모아야지. 젊은 놈이 생각이 글러먹었네 라고 생각하는데 백건 제로는 접근했다. 헉, 방심했다. 대장, 패스트워드를. 띄엽기는 거꾸로 해도 띄엽기. 백건 제로의 팔이 길어지더니 나를 찍어 눌렀다. 으아, 대장, 이제 구성용 패스트워드를. 소주 만병만 주소는 거꾸로 해도 소주 만병만 주소. 백건 제로의 가랑이 사이에서 그물이 나오더니 나를 덮쳤다. 으아, 기분 나빠. 눈명이고 반항이고 아무래도 좋은 기분이다. 범인도 잡았으니 오늘 저녁도 회식이다. 아싸, 꽃등심 먹으러 갑시다. 난 스테이크. 전 그냥 소주만 있으면 돼요. 백건 제로는 먹지도 못하면서 웃지마. 쏟아지는 환호와 박수 갈채 속에서 가까스로 외쳤다. 대체 이 링딩 돋는 상황은 뭐임? 고깃집으로 출발한 일행 뒤에서 법인 카드를 챙기던 모여 선배가 말했다. 뭐야, 게임 오버지. 계속해서 쪼개는 백건 제로의 이대파의 가르마가 나의 정신줄을 놓게 한다. 그럼 이만. 그거 유행 다 지났어요. 사이버 수사되면 인터넷 유머라도 좀 찾아보세요. 진짜 모여뒀네. 레드엔딩, 그게 나야. 2010.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외부인이라고 생각한다. 외부인 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인 중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다고. 예를 들어 안승범 같은 자는 어떤가? 얻을 게 없습니다. 게다가 부상을 입어 이만한 힘을 줄 수도 없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한 틈을 타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해친 게 분명합니다. 그렇군. 모의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견해 잘 들었네.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그는 애매하게 얼버무렸다. 내 생각을 어떻게든 듣게 될 때가 올 걸세. 단 하나만은 꼭 명심하게.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는 걸.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모의 선배의 자문이자 지금까지의 사건을 해결한 원동력이다.
내가 생각에 잠긴 사이 선배가 시신 앞에 섰다. 이 숫자를 보게 처음에는 없던 거야. 가위 위에 숫자 2469가 적혀 있었다.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암호 같은 거 아니야? 뒤에서 다가온 안승범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분명 의미가 있어 적어 넣었겠죠. 2469라는 숫자를 잘 외워두었다. 교정실 카드키로 고무장갑을 끼고 교정실 카드키를 끼워 넣었다. 벽에 버튼에 불이 켜졌어요. 벽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홈날이 맹렬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깜짝이야. 다시 봐도 살벌하구만. 시끄러우니 꺼두기나. 다시 한번 벽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세차게 돌던 톱날이 멈췄다. 밖으로 나가서 여기 비밀번호를 눌러봅시다. 기계실 명패가 붙은 문에 자물쇠를 집었다. 주심 옆에서 본 번호를 눌러보겠습니다. 2469. 자물쇠가 풀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다음 방으로. 양쪽에 배전방과 큰 박스가 눈에 띄었다. 갑자기 벽 뒤에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음이 들렸다. 모해 선배와 눈빛을 교환하고 귀를 기울였다. 유태현 순경, 하무의 형사, 안승범, 민지은, 잘도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군. 허광민의 목소리가 방을 울렸다. 숨어있지 말고 모습을 드러내. 그래, 이리 와서 함께 즐기자고.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굳이 목소리 출연하신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일인가? 적당히 정리도 되었고 하니 벡터 하나를 더 얹으려고 합니다. 정리? 정리라고? 2명이 죽었는데 그걸 정리라고? 유태현 순경, 소리쳐 힘을 빼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잠시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설명을 시작하지. 이 건물 안에는 복약이 설치되어 있다. 지금부터 타이머를 작동시킬 생각이지. 방 안에 있는 박스가 보이나? 방 안의 상자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 상자가 제어장치다. 정해진 동선에 따라 폭발을 막으면 산다. 그렇지 못하면 끝이지. 모두 얼어붙은 듯 말도 하지 못했다. 도망치려 해도 소용없다. 여기서 나가지 않는 한 어떻게든 휘말릴 테니. 자, 이미 타이머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멋대로 이러는 게 어딨어. 그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아 보도록. 조소와 함께 목소리가 끊어졌다. 두 사람은 놀란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았다. 어떡하죠? 우선 저 박스를 열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죠. 우왕좌왕하면 죽음을 재촉할 뿐이지. 다들 정신 차리고 따라와. 타이머 택.